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1977년은 우리나라에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주한 미 지상군을 4, 5년에 걸쳐 철수하겠다 발표를 했던 거죠. 그 전해인 1976년 8월에는 판문점에서 이른바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남북한이 팽팽하게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군이 발표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어떻게든 북한을 이겨야겠고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압도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 네 분명히 말합니다. 현대건설이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무엇을 하든 나는 정 회장님 편이니까. 감사합니다, 카카. 네 신임 중정부장한테도 각별히 얘기를 해뒀으니 도움 청할 일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카카. 1977년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공사 현장이다. 방금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격려 전화를 해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현대가 이 일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돕겠다. 이게 각하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업 과정에서 미국의 브라운 루트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쪽 사람들한테 주눅 들 거 없이 일만 하면 됩니다. 예. 자, 김영재 소장. 예, 회장님. 내가 지난번에 OSTT에 들어갈 자켓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방안을 찾아봤나? 바지선을 끌고 오는 거 가능하지? 여기서 자켓이란 해상 유조선 정박시설을 구성할 철골 구조물로, 이 철골 구조물을 89개로 나누었을 때 그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 하나만 해도 웬만한 10층 건물의 높이였다. 예, 울산에서 자켓을 만든 다음 그것을 바지선 2척, 그러니까 15,800톤급과 5,500톤급의 바지선을 연결해서 그 위에다 싣습니다. 그런 다음 그 바지선을 1만 마력의 터그보트가 끌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김 소장, 울산에서 말이야, 여기 페르시아만까지 그냥 자켓을 운반해 오는 걸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 응? 그걸 어떻게 배 실어 오느냐고 말이야. 근데 응? 이렇게 방법을 찾았잖아. 안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 충분히 검토를 한 거지? 예, 항해할 때 바지선의 움직임, 그 움직임이 자켓에 미치는 영향 등을 컴퓨터를 통해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면 되겠지 뭐. 그런데 회장님, 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 자켓 하나의 가격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자칫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서 이게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가격적인 손실도 그렇지만은 공기 지연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보험? 예, 보험이요.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조심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지. 보험을 든다고 해봐.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싼 것도 문제지만은 보험을 드는 과정이 또 얼마나 복잡해. 응? 그냥 이리저리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험 드는 거는 그냥 생략하고
그냥 자켓을 운반하는 걸로 하자고. 정주영 회장이 보험을 안 들고 그냥 운행을 하려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카카.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보험도 들지 않고 울산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자켓을 운반한다.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법률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 회장이 보험도 안 들고 운항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아주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카카, 필리핀 해는 특히 풍랑이 잦은 곳입니다. 자칫 잘못되는 일이라도 생기면... 정 회장을 일단 그냥 한번 믿어보지. 예? 그 양반이 그렇게 했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카카, 현대의 주베일 공사와 관련해서 웬만한 것은 정부가 다 양해하는 것으로, 그게 카카의 뜻인 것으로 관련 부처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나서서 짚어줘야 합니다. 그런 건설 현장에서까지 법과 원칙을 따박따박 지키는 건 힘든 일이고, 일단 넘어가 보자고. 카카, 그러나 법적으로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이 무보험 상태로 운항을 한다는 것이... 근데 임재가 원래 그렇게 원칙주의자였나?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한번 두고 보자고. 여러분, 자켓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베일 산업항공사에서 터미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철골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 철골 구조물은 사각형입니다. 그것이 자켓이라는 겁니다. 자켓 89개가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다음 한 달이 넘는 긴 항해 기간을 거쳐 사우디아라비아, 페르시아만까지 운반되었습니다. 일종의 해양 실크로드를 개척해오는 거라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무보험이라는 거였습니다. 1970년대 경제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요,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너무 봐주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무보험 상태로 그 기나긴 항해를 한다는 건 확실히 모험이었습니다. 무모한 모험이었습니다. 주베일 산업항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1977년 초 어느 휴일. 아니, 형님. 오늘 축구나 게임 하자고 했더니 어디 가세요? 요 아파트에. 밭이요? 예. 무슨 밭이요? 한국에서 오는 김치라는 게 그냥 쉬어 터져서 당초에 먹을 수가 있어야지. 신선한 김치를 좀 먹고 싶어서 내가 배추를 좀 길러봤는데, 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자라. 그래요? 예. 저도 같이 한번 가볼까요? 당시 주베일 산업항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관련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근로자들이 먹었던 음식은 모두 한국 음식이었다고 한다. 특히 김치의 경우 울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실어오는 동안 심하게 쉬어버리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어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록이다. 공사 초기, 신선한 김치는 금치로 불릴 만큼 귀했다. 하지만 공사가 착착 진행되면서 먹을거리도 풍부해졌다. 근로자들은 아예 배추와 무를 직접 키웠다. 또 운반 도중 쉽게 상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콩나물도 길러 먹었다. 또 콩으로 두부를 만들었고 나중에는 두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아예 두부 공장을 만들기도 했다. 배추와 무를 키워서 김치를 담그는 전통은 그 후 중동의 다른 건설 현장으로 이어졌다.
아유,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네요. 이놈들 잘하면은 쇼 꼬부라진 김치 말고 싱싱한 김치를 좀 먹을 수 있겠지. 예? 아, 근데 그나저나 형님, 예. 눈병 난 건 좀 어떠세요? 아휴. 이거 저 병원에 갔는데도 차도가 없어. 이것 때문에 며칠 일을 못 해가지고 책임져 볼 낯도 없고 말이야. 아유.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아파서 못 한 건데. 뭐 아무튼 간에. 아이고, 이거 울산에서 자켓이 들어오면은 바로 잔업 들어가야 될 텐데, 참. 근데 형님, 하나 억울한 게요. 우리가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야근 수당, 잔업 수당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까? 그게 뭐야? 그런 수당이 있었나? 우리가 아무리 계약직으로 왔다고 하지만 시간 외로 일을 더하면 수당을 주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한대? 여기 말고 다 그렇게 받고 있다는데? 그래? 예! 주베일 산업항공사의 근로자들은 시간 이외에 일을 할 경우 수당 문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은 달랐다. 김용재 현장 소장과 황재천 차장이 이 문제를 놓고 마주 앉았다. 공기를 맞춰야 하니까 야간 작업이라도 해달라 그러면은 그쪽에선 또 더 내놔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고요. 감정까지 상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 인력공사를 통해서 여기 계약직으로 들어올 때 임금에 대해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다. 분명히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 약속되어 있던 일도 다 못 마쳤으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초과로 일을 좀 더 했다고 초과 수당을 더 달라고 하면은 아니 그걸 어느 회사가 받아들입니까?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사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특히 대화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베일 산업항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이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날씨는 좀 더웠습니까? 짜증도 많았을 겁니다. 또 한국과는 다른 환경으로 인한 크고 작은 질병도 있을 거고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쌓여가던 중에 마침내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작업반장님, 오늘 저 좀 조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아픈 데가 눈이요, 배요? 이 모래가 들어간 거를 제대로 안 빼서 그런지 눈도 그냥 숨벅숨벅하고 배는 여기 이 부분이 이게 이게 좀 땀이 많이 나서 찬물을 하도 마셨더니 그냥 훅 찌르는 게 배.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은요, 보따리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예? 당신 하나 때문에 작업 진척이 전혀 안 되잖아. 반장님. 사람이 아파서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당신 또 뭐야? 이 사람 대변인이야? 그래요. 나 대변인이요. 산업수당 문제. 그렇게 얘기해도 귓등을 흘리더니 뭐요? 아파서 일 못하겠다는 사람한테 보따리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 그게 할 말이요? 반장님은 여기 회사에서 조종하는 로봇이요? 멱살 잡아. 좋아. 오늘 한번 해봅시다. 안 그래도 얼마나 죽겠는데. 당신! 당신? 그래! 당신하고 난 해보자고! 이러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현장에서는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 이 일은 곧 제따에 있는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보고된다. 박승돈 대령. 예, 대사님. 부르셨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주베일 산업한 공사 현장에서 소요가 일어났는데 혹시 이것이 북한하고 연결된 세력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칫 현대건설 보고 주베일 산업한 건설공사에서 철수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라고요?